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이게 또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이면입니다. 이재명 재판 3건이 줄줄이 연기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3개를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주 2, 3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피습으로 연기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는 2주가 미뤄졌고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른 재판들도 지연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첫 재판을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이렇게 진행되어 온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의 재판도 지연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주 2차례 열릴 예정이었고 원래는 오는 9일로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열려야 합니다. 또 이 재판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이 세 사건을 합친 재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일정은 이달 19일로 공판 기일이 지정된 상태인데요. 이 재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서 이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복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또 재판 중에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취해진 조치가 이제 크게 이제 2가지인데 8일 잡힌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제 22일로 했고 그 다음 날 9일에 잡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판 기일에서 준비 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이 대표의 쾌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재판부의 조치에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형사사건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게 피의자나 피고인이 다치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면은 보통은 당사자가 예. 연기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걸 보고 연기 필요성이 있으면 또는 가족이. 그렇죠. 가족이나 변호인이 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스 보고 물론 뉴스를 봤으니까 사정을 알았겠죠. 그래서 뭐 어차피 당사자가 신청서를 안 내더라도 그대로 재판 진행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닥터 일기처럼 그럼 일반인한테 그렇게 해줄 것이냐 누가 다쳤다 피의자가 다쳤다라고 뉴스에 나면은 재판부가 알아서 이렇게 연기해 줄지 이 부분은 또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뭐 재판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도 이번 사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 대표의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제 이송이 됐기 때문에 병실을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의 시계는 계속 갈 거고 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의 범행 동기, 의도 뭐 이게 따라서 상당한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강일련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심판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명계라고 한다면 일종의 비명계의 이탈에 제동이 걸린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특정 개인의 그 범행을
정당 전체나 정파 전체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지금 당장 누워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당무 차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은 결국은 이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 뭐 예.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이런 지금 정치 테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진영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됐다. 이 구도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양쪽의 지지자들은 결집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트는 누가 지고 있냐면 지금 여론조사에 놓은 한 25%에 해당되는 중도층들이 결정할 거다.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거대 양당 구도를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깰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은 정치적 지지표가 쏠릴 가능성도 적잖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제 양극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양극단에 있는 정치권 국가는 그럼 다 뭐 이렇게 마치 뭐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서 정치인을 공격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정치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말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래도 뭐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에게 이렇게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 어떤 그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 될 것이고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역시 일본의 어떤 그 은둔형 외톨이한테 피습을 당해서 숨졌습니다만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일본이 무슨 극단적인 어떤 그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숨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따져볼 시간적 여유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정치권에서 그랬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피습 직후에 박근혜 전 대표가 했다는 말, 대전은요. 이 한마디가 당시 지방선거에 특히 대전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나타났어요. 이 첫마디가 그거 사실은 미리 참모진이 논의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구상찬이라는 사람인데 박 대통령 측근에서 모시고 다녔죠. 전화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마취해서 깨나실 텐데 깨나신 다음에 첫 마디를 뭐라 그러냐. 참 중요하네. 어떡할까? 그래 둘이 의논을 했어요.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표현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게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짧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전 그러더니 대전은요? 하면 한마디 하니 그 됐다. 그렇게 발표하라. 그러니까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참모들이 마치 만들어낸 얘기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자 그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이 윤여준 장관 얘기가 틀렸다. 또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수용했다시피 한 구상찬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대전은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이 사람 주장은 깨어나서 지금 대전은요라고 실제로 했고 이거를 갖다가 대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원래 얘기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짧게 줄이면서 이제 대전은요 그렇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을 한 것은 맞다. 그래서 윤 전 장관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착각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네. 또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비서실장으로 이제 같이 따라다녔었거든요.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윤 전 장관의 말이 팩트가 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얘기와 구상찬 전 의원은 이때 이제 이후에 이제 의원이 됩니다. 강서구에서.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를 거의 뭐 수행하다시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병원에도 아마 병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사실은 참모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허허.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 세 사람 중에서 저는 구상찬 전 의원이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상찬, 이정현 두 사람의 부대변인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그 입원을 했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구상찬,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구상찬 전 의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논란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총선 앞두고 이재명 그 대표가 저 입원을 했으니까 지금 첫 마디가 뭘까? 거기에 따라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일종의 진실 공방처럼 됐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이 한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 뭐 여러 말을 했지만 그것을 줄인 거는 구상찬 전 의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이재명 전 대표의 첫 마디가 뭘까 이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차재원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단 하나 이게 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거는 일정이 조금 연기되는 겁니다. 공천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자, 지금 말씀하신 건지 이번 총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딱 영향을 미칠 것이 재판이 다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총선 전에 뭐 하나라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저 전체적인 전략 속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1심 재판에서 뭐 위정한 그 1심 판결이라도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게 미뤄져서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예. 특히 위정교사는 1월 8일에 첫 재판인데 한 두세 번만 하면은 1심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정을 조사받은 김모 씨가 다 실토를 했고 녹음 파일도 있고 그때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총선 전에 나오면은 큰 민주당 안에서 그 소동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총선 후로 미뤄진 것이 가장 알겠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더 재판과 관련해서 따져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제한다는 측면도 말씀드리죠. 아까 이제 고 구상찬 전 의원, 예. 그다음에 윤여준 환경부 장관의 진실 공방. 제가 뭐 이렇게까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참모가 이런 얘기 했어요라고 만들어냈다가 나중에 청구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윤여준 환경부 장관 얘기를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왜 이 논란이 지금 튀어나왔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낼 때 전달하는 공보 참모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당히 그 말을 내뱉는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그 정치인들의 뜻을 100% 전달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당시 대표의 의중도 상당히 저는 반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